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독립성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부 또는 내부 또는 뭐 물리적인 이런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최종 그 DB까지 접근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면 상위 단계 스키마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단계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DB에 대한 사용자 뷰하고 DB가 실제 표현되는 뷰를 분리해버리겠다. 그래서 변경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그래서 뷰의 독립성 유지, 계층별 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뛰어난 개념인 것 같아요. 물리 DB 구현된 그 내용들을 실제로 건드리지 않고 논리적인 어떤 스키마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아까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를 다 구현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이 물리 DB를 저거 할 때마다 다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작업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서 필요한 정보, 여기서 필요한 정보, 중복되는 정보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저런 개념이 없다고 하면 물리 DB 안에 똑같은 정보를 가져다가 첨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중복적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구현할 때마다 물리 DB가 계속 변경돼야 돼요, 같이. 그러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발하시면서 DB까지 그렇게 막 변경하시면서 개발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은 다 처리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것은 이런 이 단계 구조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논리적인, 물리적인 이런 독립성들, 이것들이 거기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필요한 거를 조건에 맞춰서 불러다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정보기술이 발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 또는 기능 변경들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타이트하게 붙어서 응용 프로그램 움직일 때마다 DB를 계속 뭔가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 이 안에 어떤 거가 이 안에 지금 전제가 되어 있냐면 그 DB가 RDB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관계형 DB. 뭐 관계형 DB 말고 그냥 파일 행터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게 될까요? 파일이라고 하면 저게 가능해요, 안 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하지? 영향이 되게 힘들고 영향이 들어가면 처리가 되게 엄청나게 늘어서 그렇죠. 사이즈가 뭐 단순하다, 파일이 작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불러들여서 파싱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파싱하다가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이제 3단계 스키마 해가지고 뭐 외부 개념, 내부 뭐 이런 스키마상에서 결국에는 물리적인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과 내부 스키마 사이에서, 그 다음에 논리적인 독립성은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이제 사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상은 저건 매핑이라는 뜻이에요. 상단 사상 이게 아니고 매핑.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은 전부 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매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핑 부분만을 가지고 뭔가를 해주면은, 그러면 실질적인 거를 바꾸지 않고 매핑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매핑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안 바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하면 바로 접근을 못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녀석이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이걸 이제 우리가 DBM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DBMS 자체에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실제 개발해서 막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해주고 있는 녀석이 있다, DBMS에. 보시면 저장, 개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중복성을 통제한다. 또 많은 사용자 간의 데이터 공유를 하게 해준다. 권한 없는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한다. 다양한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표현한다. 무결성을 보장해준다.
백업과 복구 기능을 제공해준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사용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저장된 데이터가 나중에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자체가 정합성이나 무결성이 깨지게 되면 그럼 쓰레기 데이터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지 않는 데이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서 데이터의 신뢰도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DBMS가 쭉 뭐 발전을 해왔는데요. 뭐 최초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뭐 계층형 또는 네트워크형, 관계형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광범위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은 이 관계형 DB예요. 릴레이셔널 DB, RDB 이렇게 부르는 거.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셨던 객체 지향. 그게 이제 저희 그 방법론에서 객체 지향 배우셨잖아요. 객체 지향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나면서부터 객체 지향의 패러다임은 결국에는 뭐 하나의 클래스 안에 실제로 속성,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 이것들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객체 지향 D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관계형 또는 객체 지향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이것만으로 다 시장이 바뀌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DBMS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튀겨 올라가니까 XML DB가 이제 또 나왔죠. XML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이 시스템 간의 어떤 연계 또는 상호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 메시지 전달 이러한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웹베이스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시스템 간의 어떤 메시지를 상호 호환성 주고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이제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것들에 대한 표준이 이제 전부 XML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RDB에 있는 데이터를 저쪽에 던져주고 싶다. 그러면 RDB 데이터를 뽑아다가 XML 포맷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그쪽에다가 던져주면 걔가 받아서, 걔는 무조건 XML 처리할 수 있는 중간에 처리하는 애가 있어요. 그 녀석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MS SQL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MS 쪽에 SQL DB 거기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 포맷으로 다시 XML에서 바꿔주는 녀석이 또 그쪽에 있어요. 가지고 바꿔서 던져주면 그 녀석이 이해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로 변한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계속 바꿔주고 연계해주는 이런 어떤 표준 역할, 이것들이 전부 XML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그런 XML 기반의 DB까지 이제 나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형 DB까지는 주로 이제 텍스트 중심의 어떤 데이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가면서는 이제 멀티미디어 이쪽으로 가면서 멀티미디어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들이 많이 이제 요구되면서 이쪽으로 갔다라는 뭐 이야기예요. 근데 뭐 관계형 DB도 저런 것들을 처리 안 하고 있다가 웹 쪽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러면 웹에서는 주로 이미지 처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멀티미디어 처리가 많고, 그러면서 어떤 압도적인 강자인 오라클이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이제 DB, 그런 것들 지금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BMS는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여전히 중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관계형 DB에 머물러 있어요. 저 위에서 객체 지향 DB가 이걸 쓰는 데가 지금 다른 다시. 저 위에 단계에 쓰는 사례가 혹시 잘은 없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객체 지향 DB 자체를 쓰려고 하면 엔지니어가 객체 지향 DB를 핸들링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에 그 객체 지향 DB를 핸들링하는 엔지니어가 일단은 잘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 조직들이 대부분의 조직에는 오라클 DB가 전부 다 이 RDB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DBA들 그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익숙한 DB를 쓰고 싶지, 잘 핸들링하기 어렵고 어려운 이 DB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개발의 패러다임은 객체 지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발 툴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클래스 자체를 정의하고 쓴다는 건 이미 객체 지향이에요. 맞죠? 그래서 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개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델링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유스 케이스도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뭐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뭐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DB는 여전히 관계형 DB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델링을 그 사이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객체 지향으로 정의된 그것들을 관계형으로 전하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요. 그게 우리가 OR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로 정의된 녀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속성은 릴레이션의 뭐로, 오퍼레이션은 또 릴레이션에서 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를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형 DB에서 그게 수용이 되고 객체 지향 방식으로 개발을 해도 관계형 DB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는 걸 우리가 OR 매핑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짝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짝이 잘 안 맞아요. 객체 지향 DB를 안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 업무들이 있고 또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경우에 그 자체 디폴트로 DB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객체 제한 DB가 더 적합한 경우에 저걸 써서 디폴트로 같이 그냥 제공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해외 이제 제품 사례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RDB 그다음에 객체 제한 DB, ORDB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문자형 데이터 위주로 저장을 하는데 객체 제형이다 보니까 데이터와 연관 프로그램도 있는데 메소드 또는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걸 한꺼번에 얘는 DB에 저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료 모델도 뭐 테이블 구조 관계 또는 얘는 엔티티간 포인팅 방식 이거는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합쳐버리는 뭐 그런 그래서 DB 액세스 얘는 SQL 지료 얘는 OODB에 맞게 개발된 오브젝트 콜이 랭귀지 얘 같은 게 SQL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점,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에 적합하다. RDB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저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DBA라든지 우리 IT 그 개발자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내가 잘 다루지 못하는 OO 쪽의 DB를 핸들링 하느니 차라리 OR 매핑을 하더라도 이거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 칠 확률이 적은 거예요. DB 쪽은 사고 치면 대형 사고잖아요, 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 내가 검증하지 못하고 내가 신뢰할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이죠. 진짜로 OO 쪽에 관련된 DBMS의 기술이 안정성이 있고 확정이 됐느냐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내가 무서워요. 내가 제일 잘 다룰 수 있는지가. 이렇게 되면 저항이 생기죠,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되게 이제 큰 거예요.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이 RDB의 특성상 이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러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 RDB를 위한 어떤 미들웨어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다 궁합이 맞아서 다 시장에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형 데이터, 텍스트 타입이면 다 정형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멀티미디어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갔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다 지원하도록 어쨌든 어느 쪽이 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사용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력이 되면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들 때문에 오라클의 DB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 사실 문자형 데이터 위주 이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적합하지만 비정형 데이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이 생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처럼 RDB처럼 시장에서 다양하게 쓰여야만 검증되고 막 보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나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미흡한지 안 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써봤어요 알지. 그쵸? 근데 안 써봐도 아는 거예요. 왜? 얘도 처음에 문제가 많았거든 RDB도. 그죠? 근데 엄청나게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막 이거저거 계속 사용자들이 쓰면서 오라클에다가 자꾸 요청을 넣고 그거를 걔네들이 계속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거잖아요. 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의 어떤 문제점을 얘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뭐 RDB가 여전히 대세이다. 그리고 OO로 결국에는 이 개발자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OR 매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는 하나의 어떤 그 객체 그 자체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테이블의 구조로 그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릴레이션 구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그리고 관계형 DB에다가 객체 제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써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았고 여기 나와 있는 RDB MS가 OODB MS로 사실은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으로 확 갈 것 같았지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범용성 대부분 다 RDB를 쓰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다음에 안정성. RDB는 내가 계속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 보완했어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 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용이성.
실제로 그 SQL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 SQ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싫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를 새롭게 습득해서 그걸 핸들링 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투자, RDB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뽕 빼먹으려고 써야 돼요. 속된 말로. 그쵸?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능, 어쨌든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하는 데서는 이게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다,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통합 연계성. 하여튼 이거를 RDB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서드 파티라고 부르는 그런 유틸리티든 서드 파티 그런 솔루션들, 툴들이 많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유지보수성,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ERWin 뭐 이런 것처럼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이런 것들이 설계하기에 필요한 그런 툴들이 이미 또 그거를 타겟팅해서 잘 개발이 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 이쪽이 대세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핸들링하는 DBMS가 가져야 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스크 스페이스 매니저 뭐 이런 거, 스테이블 스페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장 공간 관리 이런 거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애들. 그다음에 쿼리문 자체를 날리게 되면 쿼리 그 자체를 결국에는 DB가 받아들여서 이해할 때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슬라이스를 친다. 그래서 파싱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파서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결국은 쿼리문을 받아서 이 파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DB를 갖다가 와야 되는데 그 갖다 오는 과정에서의 성능이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실제 실행할 때 어떤 순서로 그거를 실행을 해야 가장 빠르게 결과값을 가져올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스케줄링하는 이 프로그램이 또 이 DBMS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거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그다음에 로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변경상에 대한 로깅. 뭐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전한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불안전하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아서 컴퓨터에서 입출력이 일어나는 UI상에서 시스템 경계에서 그런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얘가 어떻게 한다? 별도로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로그를 남긴다 그러죠. 그래서 로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원래 타겟이 되는 그 예를 들어서 DB든 또는 애플리케이션 뭔가 동작을 하고 있든 그 타겟이 되는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너무너무 상존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불안전해서. 그래서 DB도 마찬가지다. 그런 로그를 계속 싸는 녀석이 DBMS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B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돌려야 될 때 로그를 이용해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라이터, 데이터베이스에다 최종 쓰기에 대한. 그래서 커밋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 DB가 더 쓰잖아요. 그거를 통제하는 애. 그 다음에 리커버리 매니저.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일관성이 위배된 상황. 이제 뒷단에 가보시면 뭐 일관성이 어떻게 위배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일관성이 위배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스스로가 그걸 통제를 해서 원래 이 정합성, 일관성 유지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락 매니저. 데이터베이스가 또 하나 뭐 갖고 있는 그 좋으면서도 제약상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놈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막 갖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처럼 그 단계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DB에서 실제로는 이 녀석이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서버의 특정 메모리 공간에 올라와 있어요. 그쵸? 근데 한 데이터를 여기서 이게 끄집어서 읽어다가 이거를 A 사용자 또는 뭐 서션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 녀석이 계속 생성을 하겠죠. 그럼 얘는 메모리에 떠 있는 애요. 그런데 최초에는 여기서 얘를 읽어다가 가져갔잖아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근데 이 녀석들이 100명이 붙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꾸고 있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돼 최종이 돼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읽어갈 시점과 이 녀석이 쓸 시점이 다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걸 읽어갔을 때 데이터가 1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읽어갔을 때도 1이었어요. 근데 뒤에 읽어간 놈이 먼저 써버렸어요. 결국 2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이 이거를 또 읽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2를 읽은 상태에서 뭔가를 또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안 썼어요. 2를 읽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갖다가 얘가 갖다 둘 다 저장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쓴 거는? 뭐로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은 지금 이거예요.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는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쓰레기 데이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동시에 또는 다양한 시점별로 TV에서 읽어간 데이터의 정보가 달라지면은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저거를 통제하는 기술이 없으면 DBMS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자 그거를 실제로 통제하는 기술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락킹한다고 하는데 이제 락 매니저. 얘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네, 버퍼 매니저, 그래서 디스크로부터 일단 메모리로 다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애. 그래서 구성 요소 여기까지 돼 있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다시 시간 진행할게요.